의원님은 또 지난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안 찍었어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개표 방송에 이제 그 패널로 나갔는데 그 손석희 방송이었어요. JTBC. 손석희 씨가 이제 제가 앉자마자 투표하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나라당 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이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도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같은 당인데 됐긴 했지만 예. 끝을 못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끝을 못 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투표장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투표장 우리 동네 투표소인데 정도는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역신문 기자들이. 네. 그래서 가긴 갔는데 찍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중간에다 찍고 왔어요. 아, 그러면 대선 무효표. 네.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할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쫓겨나든지 뭐 하여간 정도의 불행하게 그만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또 그리고 또 대선 때는 찍지 않았고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저간의 배경이 뭐였어요? 제가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 이제 그때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했거든요. 박근혜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응만 했지만은 예비는 해놔야죠. 정말 또 공격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를 제일 잘하는 사람 5위 안에 내가 들어간다.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일단 본인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는데 박근혜를 딱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게 이제 2007년 6년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지금 사고 날 때 그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세상 문자 하나도 모르고 예. 철부지고 예. 그냥 그 최태민 일가에 그냥 그 노예가 돼가지고 꼭두각시 노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이다. 네, 그때부터 저는 그걸 알았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교하시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훨씬 많은 점수를 주시겠군요. 당연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인으로서도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고 MB는 어쨌든 방향이 틀렸든 좋든 방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굉장히 세상살이에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특히 프로젝트 같은 거는 굉장히 처리를 굉장히 아주 능숙하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뭐 언론장악 프로젝트는 탑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예. 아니 그런 일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청계천 프로젝트 이런 걸 잘한다는 얘기고 언론 장악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언론적인 얘기지만은 아니 일을 잘하면 언론에서 잘 써줄 거 아니에요. 예. 일을 잘할 생각을 안 하고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그래갖고 잘 된 거 봤어요? 예. 어느 정권에? 나는 그게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네들이 도움 받으려고 언론을 장악했는데 결국은 뭐 지지율이 올라간 적도 없고 계속 하향 곡선 긋다가 결국 뭐 이제 인기도 없이 그냥 결국 국민들한테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퇴임하거든요. 뭔 짓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하는 얘기를 따끔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일을 잘하면은 어른이 알아서 잘 써주겠어요. 저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박근혜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정유라 씨는 누구의 딸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안다. 왜? 저는 최순실 판박이던데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쳤는데도 그냥 그 두 사람 다 엄청 고쳐가지고 예. 사실 본 모습을 잘 모를 테지만은 예. 둘이 굉장히 닮았죠. 최순실 딸이다.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관계를 두고 초등학교 가서도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둘은 어떤 관계냐?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는 잘 알죠. 구체적인 것까지 알죠. 예. 어떤 관계였습니까? 남녀 관계였죠. 남녀 관계? 그냥 뭐 무슨 도와주고 도움받는 그런 뭐 그냥 일상 뭐 업무적 관계라든지 혹은 뭐
뭐 물론 그런 거야 뭐 당연히 기본이고 일단 남녀 관계가 되면 도와줄 거 도와주지 안 도와주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남녀 관계다, 이성 관계다. 그런 거죠. 예. 둘이 손잡았어요? 예? 어디까지 갔어요? 손잡은 거 가지고 남녀 관계라는 게 이해 안 하죠.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태민 씨에 이어서 그의 딸 최순실에게까지 사실상 정신적 그 지배를 받았다는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예. 그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사로잡힐 수가 있나? 근데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여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민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거의 이성을 잃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최면술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최태민과 이제 비교하는 게 저기 고려시대 때 신돈 그리고 또 러시아의 라스푸친하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네. 최태민이가 신돈하고 라스푸친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박정희가 말년에 최태민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박정희 말년기에 최태민은 어떤 존재였는지. 결국 박정희의 죽음은 최태민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최태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았던 거예요. 이제 그 정부 여당에 있던 사람들이 웬만큼 알려져가지고 그 걱정만 하지 누가 가서 뭐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제 김재규가 이제 나선 거죠. 총대를 맸어요. 총대를 맨 거죠. 예.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친구까지 했는데 박근혜가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자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네. 그 박정희 죽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삽교천에 가서 개통식을 했잖아요. 기공식을 예. 경호실장 하던 차지철이가 이제 이 김재규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차지철하고 최태민하고 박근혜하고 이렇게 다 한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중앙정보부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헬기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지철이가 김재규를 헬기를 못하게 한 거예요. 밀어버린 거죠. 갖고 중앙정보부 행사에 대통령하고 차지철이하고 참석하고 정작 중앙정보부는 참석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차 타고 이제 쫓아오다 보니까 김재규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석을 잃고 총 들고 간 거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날 11일 날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사실 최태민이 일 때문에 결국 박정희가 죽음을 당한 거고 예. 거기에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박근혜가. 예,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뭐 최태민 씨가 강원도로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로부터 최태민 씨가 죽을 때까지 한 집에 살았습니까? 박근혜하고 최태민하고? 아니 그 차로 한 5분 거리에 살았죠. 5분 거리 집에 있었군요. 예. 아니 근데 뭐 저기 박지만 씨가 만나러 가려고 해도 만나게 해주지 못했다. 최순실 쪽에서. 만나게 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예. 박근영, 박지만하고 박근혜하고는 원수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경재단 사태 때. 예. 그 11억 나고 사실 이제 뭐 그동안에 쫌쫌이 알려졌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재산이 뭐 9억인가 뭐 나왔다는 건 그건 사무실 금고에서 나온 돈이고 예. 원래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 사저 거기에 이제 많은 돈이 있었죠. 채권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그날 밤에 실어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최태민 일가가. 네. 그러고는 이제 그게 최태민 일가의 이제 재산의 지금 기본 종잣돈이 된 건데 그거를 박지만이나 박근영한테는 단 1푼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살았죠. 박근영도 이혼하고 힘들게 살았고 박지만도 마약하게 만든 것도 최태민 짓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장자 상속권을 박근혜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예. 박지만이를 망가뜨려서 금치산자로 만들어가지고. 금치산자로 마약을 하게 만들고 박근영도 결혼해서 살았는데
뭐 이상한 소문을 남편한테 얘기해갖고 이혼 당하게 만들어서 하여간 그리고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아, 이 재산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네. 못하게. 그러다가 유경재단 90년대 초에 사태 나면서 원수가 돼갖고 지내서 뭐 만나러 가고 뭐 그럴 사이가 아니었죠. 의원님, 그 90년대 초반에 나온 책 중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박근혜 씨가 잉태를 시사하는, 임신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뭐 글쎄 그 전역 전 의원은 이제 주장하기를 그 아기를 낳아본 여자로서 아는데 뒤태만 봐도 뭐 안다 뭐 아기를 낳는지 안 낳는지 뭐 예.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었는데 낫다는 거야? 저희들끼리.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전역 주장은 낫다는 주장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얘기가 처음 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쪽에 편안해서 예. 그때 이제 저희도 그 딸로 추정되는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인데 그래갖고 이상하게 82년생인가 그렇죠? 예 82년생인데 그 80 몇 평 되는 그 청담동 고급 강변 빌라에 혼자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당번병 했던 그리고 박지만 회사의 사장을 지냈던 그 딸로 돼 있는데 왜 거기는 저기 타워팰리스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살고 대학생 혼자서 80평짜리 살아요. 갖고 지나간 얘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잠복 근무까지 시키고 그랬어요. 군요. 당연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인으로서도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고 MB는 어쨌든 방향이 틀렸든 좋든 방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굉장히 세상살이에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특히 프로젝트 같은 거는 굉장히 처리를 굉장히 아주 능숙하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뭐 언론장악 프로젝트는 탑입니다, 진짜.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없어요. 아니 그런 일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청계천 프로젝트 이런 걸 잘한다는 얘기고 언론장악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언론적인 얘기지만은 아니 일을 잘하면 언론에서 잘 써줄 거 아니에요. 예. 일을 잘할 생각만 하고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그래갖고 잘 된 거 봤어요? 예. 어느 정권에? 나는 그게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네들이 도움 받으려고 언론을 장악했는데 결국은 뭐 지지율이 올라간 적도 없고 계속 하향 곡선 긋다가 결국 뭐 이제 인기도 없이 그냥 결국 국민들한테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퇴임하거든요. 뭔 짓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하는 얘기를 따끔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일을 잘하면은 언론이 어련히 알아서 잘 써주겠어요. 저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박근혜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정유라 씨는 누구의 딸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안다. 왜? 저는 최순실 판박이던데요. 의원님은 또 지난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안 찍었어요.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개표 방송에 이제 그 패널로 나갔는데 그 손석희 방송이었어요. JTBC. 손석희 씨가 이제 제가 앉자마자 투표하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나라당 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이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도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같은 당인데. 됐긴 했지만 예. 끝을 못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끝을 못 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투표장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투표장 우리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를 제일 잘하는 사람 5위 안에 내가 들어간다.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일단 본인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는데 박근혜를 딱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게 이제 2007년 6년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지금 사고 날 때 그 모습이었어요. 아.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세상 문자 하나도 모르고 예. 철부지고 예. 그냥 그 최태민 일가에 그냥 그
노예가 돼가지고 꼭두각시 노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꼭두각시 노릇한 것이다. 네, 그때부터 저는 그걸 알았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교하시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훨씬 많은 점수를 주시겠고. 이 동네 투표소인데 정두원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역신문 기자들이. 네. 그래서 가긴 갔는데 찍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중간에다 찍고 왔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표. 네.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할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쫓겨나든지 뭐 하여간 중도에 불행하게 그만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또 그리고 또 대선 때는 찍지 않았고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저간의 배경이 뭐였어요? 제가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 이제 그때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했거든요. 박근혜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응만 했지만은 예비는 해놔야죠. 정말 또 공격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조사를